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디가 쑤실까 걱정부터 앞서시나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늙으면 아픈 게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건 세월 탓이 아닙니다. 여기 68세 김 여사님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흰 쌀밥을 끊고 매일 거친 현미밥과 통곡물 빵만 드셨어요. 고기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은 더 더부룩하고 무릎 관절염은 심해지고 피로감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김 여사님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몸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스티븐 컨드리 박사는 저서장수의 역설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 뱃속에 사는 세입자들, 바로 장내 미생물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져서 늙는 것이죠. 우리 몸을 거대한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장내 미생물은 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좋은 정원사가 많으면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지만 나쁜 정원사가 득세하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땅이 황폐해지겠죠. 우리가 늙고 병드는 건 바로 뱃속 정원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건드리 박사는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장 점막을 꼽습니다. 우리 장에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마치 모기장처럼 영양분은 통과시키고 나쁜 독소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쁜 식습관 때문에 이 모기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세균과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고 만성염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장벽을 찢어버릴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믿었던 식물 속에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렉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식물은 동물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스스로 독소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렉틴입니다. 현미의 껍질, 통곡물, 콩류, 그리고 껍질과 씨를 제거하지 않은 오이와 가지, 토마토에 이 렉틴이 가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여사님이 왜 현미밥을 먹고 관절이 아팠는지 이제 아시겠죠?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들에게 거친 통곡물의 렉틴은 장벽을 긁어내는 사포와 같습니다. 장벽이 뚫리니 염증 물질이 무릎 관절로 이동해 통증을 유발한 것이죠.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된 셈입니다. 또 하나의 적군은 우리가 흔히 먹는 약입니다. 무릎 아프다고 드시는 소염 진통제, 감기 걸렸다고 먹는 항생제. 이 약들은 장내 미생물 정원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균까지 싹 다 죽여버리거든요. 진통제를 먹을수록 장벽은 더 약해지고 염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작가 양반, 곡물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건드리 박사가 제안하는 죽어가는 장을 되살리고 30대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식단을 공개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맛있고 풍요로운 식탁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건드리 박사는 올리브 오일을 기름이 아니라 주스처럼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리브 오일 속의 폴리페놀 성분은 찢어진 장벽을 수리하는 최고의 접착제입니다. 일주일에 1리터 정도를 목표로 드셔보세요. 샐러드에 듬뿍 뿌리고 나물 무칠 때도 쓰고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뱃속 좋은 군대에게 보급품을 주는 겁니다. 유산균 제품을 사 먹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유산균이 먹고 살 먹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들기름,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십자화가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가 최고입니다. 특히 고구마보다는 밥을 드실 땐 흰 쌀밥에 콩기름이나 코코넛 오일을 넣어 식혀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기 전 4시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뇌와 장은 자는 동안 대청소를 합니다.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직전에 야식을 먹으면 몸이 소화시키느라 청소를 못합니다. 치매가 걱정되신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뇌를 씻어내고 장을 쉬게 합니다. 제 지인인 75세 박 선생님은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한 움큼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고 식단을 바꾸셨어요. 아침은 가볍게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 점심은 채소 위주, 저녁은 일찍 드셨죠. 현미밥 대신 고구마나 껍질 벗긴 흰 쌀밥을 드셨고요. 6개월 뒤 어떻게 되셨을까요? 혈압약은 반으로 줄었고 당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지팡이 없이 산책을 다닐 정도로 기력이 좋아지셨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바로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미토콘드리아가 신나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70대, 80대에도 30대처럼 활력이 넘치는 분들은 바로 이 엔진이 쌩쌩 돌아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엔진도 기름칠만 다시 하면 충분히 다시 쌩쌩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공장도 쉬어야 정비를 하겠죠. 그래서 건드리 박사는 1년에 며칠 정도는 평소 먹던 양의 절반만 먹는 단식 모방 식단을 추천합니다. 어렵게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5일 정도만 고기를 피하고 채소와 올리브 오일 위주로 소식하면 몸은 낡은 세포를 잡아먹고 새 세포를 만드는 재활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춘의 비밀입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무리해서 마라톤을 하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만들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어요. 건드리 박사는 춤추기, 가벼운 등산, 스트레칭 같은 즐거운 움직임을 권합니다.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장내 미생물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장수하는 마을 블루존의 노인들은 자신이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든 텃밭을 가꾸든 친구와 수다를 떨든 말이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장내 미생물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혹시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피하던가요? 그건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장속 환경이 나빠져서 독소가 피부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식단을 바꾸면 몸 냄새도 사라지고 피부도 고와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웃으려면 내 뱃속 정원부터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내 나이가 70인데 이제 와서 바꿔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드리 박사는 말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단 2주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 메뉴만 바꿔도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내 발로 걷고 맑은 정신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삶.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렉틴이 많은 현미와 통곡물 대신 껍질 벗긴 음식과 채소를 먹는다. 둘째, 올리브오일과 견과류를 매일 챙겨 먹어 장벽을 수리한다. 셋째, 잠자기 4시간 전에는 공복을 유지해 뇌와 장을 청소한다. 어렵지 않으시죠? 아, 참, 기쁜 소식 하나 더 드릴게요. 건드리 박사는 카카오 함량 72%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매일 한 조각씩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것도 장내 유익균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거든요.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으로 장 건강도 챙기고 기분 전환도 하세요. 여러분의 100세 생일 파티를 상상해 보세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촛불을 힘차게 끄고 가족들과 춤을 추는 모습일 겁니다. 장수의 역설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젊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늦게 말이죠.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당장 오늘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세요. 현미밥 대신 흰 쌀밥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